네, 이재명의 억지 12.3 영웅 만들기. 충성 녹취록이 있겠다. 충성, 이것은 군인들이 통신을 할 때 제일 처음 하는 구호입니다. 자, 일단 2차 종합특검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계속 2차 내란몰이 특검, 이삭죽기 특검이라고 부르죠. 그 특검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2차 내란몰이 특검이 또다시 활동 기한을 또 결국 또 연장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죠. 세 개의 특검을 띄워서 그렇게 다 뒤지고 또 뭐 제대로 수사도 제대로 안 된 것도 있고 공소 기각 당한 것도 있고 그 영장 다 기각되고 그렇게 하고 났는데도 2차 내란몰이 특검을 또 띄웠는데 이 특검이 지금 1차, 2차 다 연장해주고 이제 3차로 연장을 하려니까 원래 기본법에는 2번만 연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이 법을 개정을 해서 한 번 더 하자, 한 달 더 하자. 이거 국민 세금이 자기들 쌈짓돈입니까? 이거 세금 그거 하면서 수백억씩 다 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 근데 결국은 법사위가 오늘 이 건창용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또 의결을 했습니다. 또 한 달 더 해준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지금 한 2년 동안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수사 기한을 이재명 퇴임할 때까지 그 법을 그렇게 만들어라 그냥. 이 특검법에 수사 기한 무슨 180일하고 30일 연장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재명 퇴임 때까지 그렇게 해라. 그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개정안이 특검 활동 기한을 현행 15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150일 다 채워버렸기 때문에 수사 대상을 또 확대하고 별거 다 또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특검 510일, 2차 특검 150일, 그러니까 1차 특검 3개의 내란몰이 특검이 510일을 채웠고 2차 특검이 150일을 했고 여기다 또 30일을 추가하면은 690일 동안 가동이 된다. 이게 정상인가? 라는 말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 이삭죽기 특검 2차 내란몰이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자충우돌합니다. 뭐든지 이 세 개의 특검이 휩쓸고 간, 그러니까는 조은석 특검이나 그 민중기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이 특검이 휩쓸고 간 거를 다시 막 뒤지니까 이삭죽기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무조건 뭐라도 이제 발볼에 걸리면은 막 긁고 넘어지는 겁니다. 막 긁고 넘어지니까 희한한 상황이 하나 생기는 거죠. 뭐냐 하면은 이 1차 특검들이 영웅시했던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나 진술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홍장원, 각종건이죠. 홍장원 이 국정원 당시 1차장 싹 다 잡아들여라 이 말하고 각종건 당시 특수전사령관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이거 두 개가 결정적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하는데 결정적인 했던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아주 영웅시하는 좌파에서 그런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2차 특검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도 틀다 보니까 두 사람 다 처음부터 무슨 계엄에 반대한 게 아니야. 처음에는 계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것들 정황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1차에서는 그냥 묻어두고 그냥 가버린 거를 찾아가지고 두 사람 다 입건을 해버렸습니다. 홍장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미국 CIA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그런 문건을 작성하는데 주도를 했다. 그리고 또 그 12.3 계엄 당일 밤에 홍장원이 부서장들을 모아서 대책회의를 열어서 방첩사, 경찰청하고 연락체계를 구축하라.
그러니까 가담을 하는 거죠. 비상계엄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국정원 1차장 신분으로서 실행을 막 합니다. 하는 것들이 지금 다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뭐 CIA 주한 거점장하고 통화해서 CIA 보고 독려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는 거다. 당부하라는 취지의 지시사항이 적은 업무 자료도 확보로 됐고 2차 내란머리 특검에서 그래서 입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막 소환을 하고 했죠. 각종건도 지금 입건이 됐는데 반란 혐의입니다. 반란 혐의. 어쨌든 국회 병력을 투입을 해서 직접 지휘를 했다. 나중에는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눈물을 보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처음에는 직접 특전사가 거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걸 다 지휘를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홍장원은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게도 이 상황을 알려야 되지 않느냐고 그때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이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해서 사표를 내라고 해서 사표를 낸 상태에서 갑자기 막 다 잡아들으라고 했다고 막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전에는 임무를 수행을 하다가 각종군도 마찬가지. 각종군도 처음에는 특전사 투입하는데 다 지휘를 하고 나중에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자기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는 실패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 유튜브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이걸 오락가락하는 이야기를 막 했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 정권이 2차 특검을 안 만들었으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영웅입니다. 그대로. 내부 고발자죠. 내부 고발자. 그런데 2차 특검이 들어서는 바람에 이 두 사람은 신세 조진 거죠. 속된 말로 하면은. 이재명이 완전히 내란몰이를 막 선거 때까지 하기 위해서 출범시키고.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되든 말든 별로 상관은 없죠. 자기 편 아니니까. 이미 써먹을 대로 다 써먹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인물이 한 명 더 나타났습니다. 자, 이재명이 참 군인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면서 12.3 영웅 군인들 중에서 영웅처럼 칭송했던 인물 조성현 대령 전 수방사 1경비단장 기억나실 겁니다. 조성현 대령은 계엄 당시에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자기가 받았지만 그 후속으로 들어오는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서강대교 국회로 들어가는 그 한강대교죠. 넘지 마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서 참 군인이다. 참 군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고 국방부가 작년 9월에 이 조성현 대령이 계엄 초기부터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했다. 평가에서 보국 훈장 3일장을 수여를 했고 이재명은 지난 3월에 용산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서 조성현을 직접 만나서 격려도 하고 당신이 진짜 군인이야. 야, 얼마나 이 멋진 드라마입니까?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조은석 특검도 이 조대령을 두고 본인이 이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다. 이로 인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조기 종식에 결정적 기여로 기여했다. 그래서 불기소한다. 했는데 이제 이삭죽기 특검이 다시 들어가서 다시 이제 뒤지는 겁니다. 다시 뒤지니까 이거 아닌데 막 찾아보니까는 녹취록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자, 매일신문 기사로 오늘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작전하겠습니다.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했는데 수방사령관, 본인이 이제 수방사 1경비단장이고 수방사령관 이진호하고 통화할 때는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 하는 녹취록이 나왔다. 그 녹취 나온 조성현 대령이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토사구팽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반전이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2차 특검에서
이게 다시 해보니까는 조성현 대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51분쯤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수방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임무를 아랫선에 줬고 임무를 줬다. 이제 이진우 사령관이 그 하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임무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임무를 다 줬고 하다를 했고 그러고 나서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통화 내용을 확보를 한 겁니다. 2차 특검에서. 그래서 이 2차 특검은 이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성현 대령이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국회 침투 등 임무를 하달했다. 이렇게 보고 수방사 병력이 국회로 위법하게 침투하는 결과를 만든 중간 실행자다. 참군인. 뭐 훈장도 받고 서강대교를 넣지 말라고 했다. 그럼 그 후의 일이고 초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장원이나 이 각종근처럼 임무를 수행을 했다는 이야기죠. 중간 실행자 역할. 그리고 조 대령이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에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만 챙겨서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시한 정황도 또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서강대교를 총 가지고 넘지 말고 진압봉만 해라. 진압봉. 그러니 이게 전반적으로 조성현 단장도 본인을 참 군인이라고 막 띄울 때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2월에 막 본인이 막 참군인이라고 띄울 때 그때 당시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지시를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걸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래서 내가 장병들을 막았습니다. 했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다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세가 참군인 훈장을 받은 군인에서 이재명이 영웅으로 항상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는 가짜 영웅들이 좀 탄생을 많이 하죠. 그런 과정에서 조성현 대령이 부각이 됐지만은 결국은 그때 비상계엄 초기에 정말 그 상황에서 군인이니까 아마 이제 명령에 충실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고 아니면 또 뭐 실제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상벌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상벌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데 좀 초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무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마치 영웅처럼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영웅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내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